6km 걷기랑 6km 슬로우 조깅이랑 전혀 다른 운동이에요. 그래요? 네네. 열량이 2배가 탑니다. 칼로리가. 큰 차이네요. 굉장하죠. 결과적으로 삼겹살 먹어도 살 빠집니다. 이거 진짜 할 말 많은데 뱃살이 왜 찌는가? 탄수화물과 지방 때문입니다. 밥과 삼겹살 때문입니다. 밥이 문을 열고 그 삼겹살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겹살 배에 한 장씩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안녕하세요. 넘쳐나는 건강 정보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제대로 가려보는 시간. 제약바이오 업계 이슈를 팩트로 풀어보는 토크쇼 팩트체크. 진행을 맡은 MC 김상아입니다. 요즘 진짜 주변만 봐도요, 말랐는데 뭐 배는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특히 최근에는 러닝 열풍까지 불면서 몸매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고구마 먹어라, 뭐 현미 먹어라, 단백질 먹어라, 공복 유산소 해야 된다,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체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뱃살이 빠지는 건지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똥배를 만드는 음식과 반대로 줄여주는 음식, 그리고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 집중해주세요. 이 러닝의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음식 조합까지 전문가분들과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든든한 전문가 세 분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닥터인저 채널 운영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20년차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5년차 운동 전문가 이상대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080명 이상을 지도를 했고요. 또 유튜브 채널 이상대 중년 홈트에서 중년분들에게 쉽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재밌을 것 같은 게 세 분이 다 전문 분야가 다르세요. 정말 치열한 논쟁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요즘 러닝 하시는 분들 진짜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러닝을 하면서 식욕이 막 폭발해서 살쪘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또 오늘 주제가 이 똥배, 배잖아요. 정말 이 똥배를 빼는데 좀 효과가 있나요? 어떤가요? 러닝이 뱃살에 효과가 있냐라는 질문에 저는 러닝이 아니면 어떤 게 뱃살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반문으로 좀 설명을 먼저 시작을 하고 싶고, 사실 이제 이 뱃살만큼 이제 사실 아주 전통적인 그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부분이 없긴 합니다. 뱃살만 보이는 거지, 이 이소성 지방이라고 해서 전신의 지방이 다 차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뱃살의 파이가 제일 크다 보니까, 이게 부피가 제일 크니까 여기만 찌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만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사실 이게 페인트 칠하듯이 그냥 조금씩 다 찌는 겁니다.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곳에 다 찝니다. 뭐 간에도 찌고, 뭐 심장에도 찌고, 뭐 췌장에도 찌고, 지방이 다 침착하는데 내장 지방 파이가 제일 크니까 이게 늘어나는 것 같고 이게 빠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칼로리를 태운다는 개념에서 유산소 운동으로 가장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게 러닝이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달리기만 한 게 없다. 달리기만 한 게 없다. 그렇죠. 그게 결론이죠. 예, 하지만 이제 배만 뺀다는 운동 2가지 정도 뭐 약간 시도되고 있는 게 있다. 근데 결국은 그것도 달리기로 귀결되는 거라서 뱃살 빼고 싶으면 결국 달리기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왜 마라톤 선수들 보면 대부분 굉장히 말랐잖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마른 분들을 보면 그만 달려, 그러다가 살 더 빠져, 안 돼, 저는 말리거든요. 차라리 근력을 해라. 괜히 제가 이렇게 잔소리 하는데, 정말 이렇게 저체중이거나 마르신 분들한테도 러닝이 좋을까요? 추천을 하세요? 어떠세요? 마른 분들한테 러닝이 결과적으로 중요하긴 해요. 심폐체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네. 내가 조금 더 운동을 해볼까라고 하는 의지가 생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른 사람들이 뛰기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근육 손실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러닝을 통해서 허벅지 근육이나 엉덩이 근육을 좀 강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근력 운동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좀 더 안전하고 이런 마른 분들이 더 관절에 부담 없이 재밌게 오랫동안 즐기는 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력 운동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겠네요. 네, 특히나 마른 분들한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육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뼈나 관절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서요. 근력 운동을 통해서 신체의 힘을 조금 올려놓고 뛰게 되면 조금 더 몸이 가벼운 느낌이 나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좀 살을 빼려고 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뛰다 보니까 나 식욕이 너무 좋아져서 더 먹는다, 뭐 혈당이나 이런 식욕 관련이 정말 있나요? 달리기와? 아무래도 에너지를 대사를 많이 쓰고, 특히 이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의 대표라고 하는 달리기,
또는 뭐 빠르게 걷기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의 에너지 대사가 더 활성화돼서 식욕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 있죠. 그래서 좀 아까 이 마라톤을 얘기하셨는데 마라톤을 매일 연습하면서 선수로 뛰시는 분들의 그런 마라톤에 가장 적합한 체형, 근육이 어느 정도 좀 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가벼운 몸이 되는 거랑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동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운동에서의 몸매랑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뱃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했을 때에 가장 좋은 러닝이냐 했을 때는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요즘 빠르게 걷기를 하잖아요. 파워워킹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슬로우 러닝이라고 하는 게 또 요즘 많이 있어요. 속도는 뛰는 속도는 아니고 걷는 속도 정도, 4에서 5km 정도 속도로 걷는데 근데 그거를 팔짝팔짝 뛰면서 걷는 식으로 그런 슬로우 러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뛰는 이제 완전히 러닝이 있죠. 그 러닝 사이에 우리가 운동 목적으로 할 거면 그 속도 경쟁을 하면서 뭐 5분대, 4분대, 3분대 이렇게 줄일 게 아니라 존투 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 대사를 제일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소 대사를 했을 때 당보다는 지방을 좀 많이 태우는 그런 라인에서의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하는 운동, 이런 거를 비교해야지 완전 마라톤이랑 비교하는 건 조금 안 맞죠.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뱃살을 빼는 게 목적이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 존투 러닝이 가장 이 지방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의 심박수를 보면서 이제 자기 심박수가 뭐 130, 190 사이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게 유지를 하면서 뛰는 거를 목표로 해야지 막 기록 경쟁해가지고 5분대 줄이겠다, 4분대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록 경쟁을 하는 운동은 뱃살과는 조금 또 멀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슬로우 러닝, 뭐 슬로우 조깅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빨리 걷기와 좀 차이점이 있나요? 슬로우 조깅이 이제 일본의 후쿠오카 대학의 다나카 히로아키 교수가 개발한 방법인데, 이게 이제 같은 속도라도 전혀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6km 걷기랑 6km 슬로우 조깅이랑 전혀 다른 운동이에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워킹은 그 뒤꿈치부터 닿는 거죠. 우리 그냥 걷기, 그 이제 힐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그 롤링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건데, 슬로우 조깅은 이제 포프부터 닿는 거죠. 앞꿈치부터. 요렇게 총총걸음으로 이제 뛰는 겁니다. 아예 방법이 다릅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어르신들 낙상 예방 도움이 돼서, 이 정말 어르신을 위해서 사실 개발된 운동이기도 하고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심지어 같은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열량이 2배가 탑니다. 칼로리가. 큰 차이네요. 굉장하죠. 그래서 이게 개발한 그 후쿠오카 대학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리스메이칸 대학에서 34분을 대상으로 RCT를 해봤는데, 걷기와 슬로우 조깅 이거를 같은 속도로 비교를 해봤는데 열량이 2배 차이 나고, 지방 산화, 그러니까 지방이 타는 게 슬로우 조깅이 더 우월하고, 그다음에 관절 충격은 반대로 또 감소하고, 부상은 방지되고, 피로도 줄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더 좋았다 해서 좀 특히 어르신들 위주로 워킹만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좀 슬로우 조깅을 배워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르신분들한테는 특히나 슬로우 조깅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칼로리가 2배가 타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걷기와 뛰는 건 분명 차이가 있다. 근육이 다르다 해주셨는데, 천천히 오래 뛰는 게 더 좋은 이유도 있나요? 결국 그 자세가 힘들고 칼로리를 많이 태울 수 있어서 슬로우 조깅이 워킹보다 더 뛰어난 가장 큰 차이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결국 존투가 되겠습니다. 심박수가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가 당대사가 있고 지방대사가 있거든요. 그 VO2 max라고 최고 내가 정말 가장 최대로 할 수 있는 운동, 이게 100이라면, 그리고 이제 가장 저강도 운동이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지방은 이런 식으로 U 커브로 탑니다. VO2 60%. 내 최고 운동의 60% 정도에서 지방이 제일 잘 타는 강도가 되는 건데, 그게 심폐로 치면 50에서 60% 정도 중저강도 구간이 되는 거고, 이게 슬로우 조깅에 딱 그 들어가는 심박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은 반대로 U컵으로 이렇게 탑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을 당연히 태우는 게 오늘 뱃살을 빼는 거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에서 슬로우 조깅이 존투로 심박을 올린다는 면, 그래서 뭐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심폐 능력을 봤을 때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슬로우 조깅 너무 좋다, 효과가 2배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난 잘 뭔지 모르겠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직접 시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직접 보여주시죠.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슬로우 조깅법. 슬로우적인 자세는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턱을 약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호흡하기도 조금 더 편해지기도 하고요. 보통 목에 부담이 있는 분들도 허리도 그렇고 조금 더 편해집니다. 고개가 숙여질수록 목과 허리의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턱을 댑니다. 두 번째는
발 앞꿈치로만 제자리에서 뛰는 느낌인데요. 걸을 때는 우리가 뒤꿈치부터 닿지만 슬로우 조깅을 할 때는 발 앞꿈치로만 콩콩콩콩 제자리 뛰기 하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땅 아래에 이 레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일직선으로만 그 선을 보면서 따라가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옆에서 누가 말을 걸었을 때 아 그랬어요, 아 맞아요 라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노래가 가능한 수준까지 운동하시는 것도 충분히 슬로우 조깅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관절의 부담은 적으면서도 걷기보다 심박수는 점차적으로 시간 대비 안전하게 잘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로는 팔꿈치를 뒤로 잘 보내주시는 게 구분 어깨를 개선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동이 너무 세면 오히려 어깨에 부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뒤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슬로우 조깅 하는 법도 제대로 한번 배워봤는데 슬로우 조깅, 러닝 우리가 유산소 운동 많이 하잖아요. 하고 나서 이런 음식 먹으면 진짜 좋다 하는 거 한 가지씩만 추천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수분 보충이죠. 우리가 땀을 엄청 흘리고 맥박은 올라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특히 여름에 이 수분 보충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보면은 실신, 혈압 떨어지면서 실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심장 혈관이 좁아지면서 심근경색이나 이런 걸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일도 마라톤 대회에서 꽤 있습니다. 물을 제일 먼저 보충을 하셔야 된다. 근데 물 보충하면은 이제 음료수, 이온 음료 이런 거 다 물어보시잖아요. 네. 한 20분, 30분 뛰고 나서 나 운동 많이 했어 그러고 이온 음료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예요. 이거 듣고 다 실이 큽니다. 아, 그래요? 예, 당분이 많이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뭐 에너지 음료를 드신다는 거는 최소한 1시간, 1시간 반 이상 그렇게 10km 이상 뛰었을 때는 그럴 때는 이온 음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급격하게 당을 올리는 게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조금 운동하고 나서 나 운동 많이 했어 그러고서 이온 음료 찾으시거나 특히 당 들어있는 음료수, 탄산음료 이런 거 찾으시는 거는 실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오직 물 아니면은 조금 더 봐드리면 탄산수 정도까지만 드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물 제일 중요하다. 너무 중요한 걸 가져가셔서 뭘 추천해 주실까요? 이거는 사실 이제 스포츠 의학에서 답이 있는 문제라서 운동 전, 중, 후 가장 그 효과 좋은 음식은 비트 주스로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운동 전에 퍼포먼스를 올려주고 운동 후에 회복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비트에 그 산화질소가 많아서 혈관을 확장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있는 문제고. 네, 저는 회원님들한테 지도할 때 물론 가장 이상적인 기준들도 중요하지만 전 아무래도 현장에서 운동을 지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사실 머리로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러닝 후에 물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먹는 게 좋긴 한데 그럼에도 사람에 따라서 소화가 좀 떨어지거나 뭐라도 먹으면 기분이 나쁜 사람들은 그냥 먹지 말라고 하고요. 하지만 핵심은 첫 번째 식사에서만큼은 본인이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라면, 햄버거, 피자 상대적으로 나쁜 음식을 먼저 먹지 말고 야채 샐러드 한 줌이랑 단백질 드링크 같은 걸로 먼저 내 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일반적으로 하는 식사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런 부담감이나 방어 기제도 줄어들고 이론적으로는 조금 뭔가 편차가 있다거나 떨어질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로 실천을 하고 맞으면 더 할 거고 안 맞으면 또 방법을 찾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쪽으로 가더라고요. 물, 비트 주스 그리고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희 고정 코너죠. 많이들 믿고 있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팩트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자 OX 준비된 판들을 들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두유는 뱃살 관리에 도움이 된다. 하나 둘 셋. 오, 만장일치네요. 두유가 도움이 되나요? 두유 얘기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두유 원액이면 정말 좋은데 우리가 시판에서 먹고 있는 밖에서 먹는 두유 팩은 상당 부분 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가공당이 들어가 있는 물질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첨가 없는 두유일 때의 기준으로 오라는 점. 그럼 뭐 무첨가물 이런 거 써 있는 걸로 먹어야 그렇죠. 되나요? 무첨가 써 있는 거, 무가당 써 있는 걸로 먹어야죠. 근데 그런 면에선 두유가 좋은 게 다른 유당 불내성이나 이런 우유의 부담도 없이
단백질도 들어가 있고 지방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는 이 콩 같은 경우는 정말 채소 중에서 채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단백질이 정말 많은 그런 물질이거든요. 대두 기준으로 100g당 35g 정도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밭에서 난다는 그런 소고기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단백질 함유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에 뭐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으로 두유로 일부 보충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 근데 당이 들어있지 않은 두유를 먹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첨가물이 없는 두유를 먹어라. 네, 자 만장일치였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미숫가루는 다이어트 식품이다. 자 하나 둘 셋. 오 이거 아니에요? 미숫가루도 왠지 두유랑 비슷할 것 같은데 왜 아닌가요? 미숫가루 100g에 칼로리가 400칼로리입니다. 아니 그럼 웬만한 밥 한 끼보다 더 심하네요? 두 공기, 두 공기. 같은 양의 밥으로 쳤을 때 2.5배 칼로리가 높은데 물론 이제 미숫가루 당이 물에 타서 먹기 때문에 압축된 칼로리가 다시 희석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칼로리 압축량이 엄청난 게 맞고 게다가 그 대부분이 또 탄수화물이고 거기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갈면 상관없는데 곡물을 갈면 상관없는데 약간 볶는 과정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분이 약간 분해됩니다. 당화라고 하는데 호화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분이면 좀 분해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걸리는데 이거 단순당을 그냥 거의 먹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혈당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 이 미숫가루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조선시대에 농사하는 경우 엄청난 고강도 운동을 한 뒤에는 보약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현대 사무직이 이걸 먹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를 조선시대에서 온 초가공 식품이다. 조선시대 초가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먹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정도 고강도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었을 때는 초가공 식품과 탄산음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 다이어트 하겠다고 난 미숫가루만 먹어 이런 완전 잘못된 거네요. 네, 정말 건강하지 않습니다. 또 미숫가루 그냥 곡물만 물에 타 먹으면 맛없어서 다들 안 드실걸요. 거기다가 설탕을 넣든지 꿀을 넣든지 하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미숫가루 먹으면 오히려 살찔 수 있다. 좋은 표현이네요. 미숫가루가 조선시대 초가공식품이다. 초가공식품이다.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곡물을 갈아 넣은 거라서 뇌에서는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못 해요. 씹어야 되는데 이미 갈아져 있으니까 그걸 모르고 더 많이 먹어버립니다. 그럼 또 허기도 지고 살도 찌고. 그렇죠. 악순환인 거지. 네, 중요한 정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부모님들이 꼭꼭 씹어 먹어라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래서 국을 건더기만 먹고 국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씹어 먹는 연습을 해서 침이 나와서 내려가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겹살은 살이 덜 찐다 질문인데 얼마 전에 왜 그 LG전자 구광모 회장님이 지방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자, 삼겹살 살이 덜 찐다. 그렇게 먹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OX 한번 하시죠. 자, 하나, 둘, 셋. 오, 갈렸습니다.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서 오를 드셨는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아무래도 운동 전문가이다 보니까 의학적인 뭐 조언이나 진단보다는 네. 이 실천 가능성이 항상 현실적인 걸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삼겹살 먹어도 살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삼겹살을 심지어 정말 배 터지게 먹어서라도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떡, 라면을 먹는 걸 한번 막을 수 있다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몸에 덜 해롭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체지방 관점에서요. 네. 살을 뺄 때. 네. 그리고 사실 삼겹살 먹을 때 사람이 살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밥이랑 같이 먹거나 아니면 냉면을 먹는다거나 네. 아니면 또 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조적인 음식이 우리 두뇌에서 항상 따라와요. 고기가 들어오면 냉면 먹어야 돼. 후식이지. 네. 밥하고 먹어야 맛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술 한잔 해야 되지 않아요? 네. 볶아 먹어야죠, 밥도. 그럼요. 아 맞네요. 볶음밥도 있네요. 저희 아내가 아주 좋아하죠. 기름 네. 다 버리지 않고 그냥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볶음밥도 먹고 뇌에서 인식한 패턴이 있어서 부가적인 것 때문에 살찌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삼겹살을 간헐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드셔도 괜찮고 다만 그것만 매일 드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야채랑 같이 충분히 먹는다거나 상추 같은 경우에도 소량의 탄수화물이 사실 들어있거든요. 네. 사람들은 탄수화물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야채를 한 500g 정도, 한 2줌 넘겠네요.
충분히 먹고 삼겹살이랑 먹는 것도 혈당 조절도 잘 되고 무엇보다 먹고 나서 컨디션이 좀 더 괜찮아요. 나쁜 음식 먹었을 때보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 기름도 내 몸에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내가 먹고 싶은 걸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 충족감도 오면서도 내가 나중에 해야 될 운동이나 생활 습관을 이어갈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삼겹살을 먹는 날이면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밥, 술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쌈장도 포함해서 최대한 배제를 하고요. 쌈장도요? 네, 쌈장도 엄청난 열량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분도 많이 들어 있고 그래서 그것도 배제를 하고 정말 채소와 같이 먹고 그리고 1인분 막 넘기는 거는 조금 이게 열량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 1인분 너무 적어요. 1인분 너무 적대 200g. 네. 근데 그 200g 수준으로 해서 채소랑 같이 먹는다면 그것은 좋은 선택지일 수 있는데 뭐 저탄고지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선택지일 수 있는데 지방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포만감도 있어서 다음 끼니까지 또 식사를 미룰 수도 있고 중간에 단순당을 찾는 게 좀 덜해지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건 맞는데 근데 우리 현실상 삼겹살을 먹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 1인분과 채소만 먹으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뭐 집에서 정말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만 먹어 하면서 이렇게 잘라서 딱 구워줘서 채소 이렇게 주고 밥 조금만 줬다면 몰라도 밖에서 먹으러 나가면서 그러면 또 그렇게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3회는 쏘가 붙잖아요. 삼소. 삼소. 네. 그래서 그런 소주까지 먹고 이러면서 대사 관점에서 망가지는 것들을 같이 먹는 걸 생각을 하면 추천할 수 있는 음식은 아니다. 그래서 X를 들었고요. 하지만 정말 절제해서 고기만 먹고 밥은 배제할 수 있고 채소랑 먹고 다른 곁다리들 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오케이입니다. 그거는 그거 가능할까요? 가능하기 어렵죠. 그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순서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저의 관점에서 사실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삼겹살 O 들어주셨는데 X의 반론도 궁금하긴 합니다. 삼겹살은 살이 덜 찐다. 절대 아니다. 그런 건가요? 아 이거 진짜 할 말 많은데 정말 제가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지금 뱃살이지 않습니까? 네, 뱃살이 왜 찌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아이스크림 대신에 먹으면 좋다는 그 맥락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오케이고요. 그 동의하고요. 근데 부분 동인데 살이 왜 찌는가? 뱃살이 왜 찌는가? 탄수화물과 지방 때문입니다. 밥과 삼겹살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밥만 먹으면 되지 않나? 삼겹살만 먹으면 되지 않나?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탄고지 개념에서 그 삼겹살이 뱃살에 도움이 된다 얘기가 처음에 나온 거고, 근데 이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밥을 먹으면 얘가 직접 뱃살로 들어갈 것 같지만 얘의 가장 큰 역할은 인슐린입니다. 결국 그 꿀벌이 나오는 겁니다. 열쇠를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 배라는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문을 엽니다. 밥이 엽니다. 그러면 거기에 넣는 게 밥일 것 같지만 삼겹살입니다. 그래서 뱃살의 중성지방을 저장하는 것은 대부분 식이성 지방입니다. 그 내인성 내 몸에서 만든 지방이 아니고, 그래서 밥과 삼겹살을 먹는다. 밥이 문을 열고 그 삼겹살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겹살 배에 한 장씩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이게 그 저장률이 99%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 식이성 지방이 인슐린이 충분한 상태에서 저장되는 게. 그럼 밥만 먹으면 되지 않냐? 이게 또 내인성 지방 방금 말씀드린 탄수화물이 간에서 또 지방으로 합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효율이 조금 낮습니다. 거의 100이었다면 80% 정도. 조금 낮습니다. 그래도 이제 밥만 먹어도 살은 찌죠. 삼겹살만 먹으면 어떻게 되냐? 효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얘도 이제 사실은 인슐린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겹살도 탄수화물이 없어도 얘 자체가 그 안에 이제 결국 단백질이나 이런 데 류신 같은 게 또 인슐린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열고, 근데 효율이 조금 낮죠. 그래서 이제 저탄고지, 뭐 카니보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나온 거고, 우리가 체중만 건강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 적색육을 구웠다. 여기서 너무나 많은 그 해가 있기 때문에 또 포화지방 자체도 콜레스테롤 올리기 때문에 전혀 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까 뭐 삼겹살이 덕지덕지 배에 붙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우리 아버지들 보면 내 배는 인격이다 막 이러시잖아요. 이 뱃살에도 좀 종류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 중년에서 나타나는 똥배라고 그러기도 하고 술배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배만 볼록하고 이런 게 이제 술배 형식인데 술이 여러 가지로 이 뱃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은 우리가 술이 들어가면은요 간이 술을 제일 먼저 해독을 해야 돼요. 다른 물질들을 해독을 못하고. 그래서 일단 이 알코올 자체도 이제 독성의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알코올을 이제 분해를 해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바꾸는데 이게 가장 큰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간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작업을 다 쉬어요. 그래서 지방 분해도 쉬고 다 쉽니다. 그러면 지방이 더
우리 몸에서 어디 갈대를 찾겠죠. 흡수가 된 다음에 그렇게 찾게 되는 곳이 바로 간 문맥을 통해 들어왔다가 간이 대사를 못 해주면 이 지방이 그 내장 지방으로 장 주위에 있는 장간막 주위로 제일 먼저 쌓게 돼요. 그래서 장 주위에 쌓이게 되면서 뱃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깥에 있는 뱃살이 아니라 이 근육 안쪽에 있는 배 지방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게 만져보면 바깥에는 지방이 없는데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거. 요거를 우리가 술배라고 하는 이유가 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간에 부담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간경화가 생기게 되면 복수가 차게 되잖아요. 복수랑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똥뺀지 복수인지는 이제 초음파를 봐야 알아요. 물인지 지방인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술이 정말 이 뱃살에 큰 악영향 중에 하나고, 특히 술 뱃살, 우리 나이 먹으면서 생기는 그런 뱃살은 혈관 질환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게 지방 대사를 안 하면서 주위에 쌓게 되면서 이게 호르몬의 역할, 호르몬을 내는 이제 내분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 지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일 나쁜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피하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피부 밑에 쌓이는 거. 인슐린이 충분히 나오는 그런 서양인들 같은 che장이 큰 이런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게 아니라 똑같이 먹어도 피하 지방이 쌓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주위, 팔 밑에 이렇게 쌓여서 몸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근데 동양인은 좀 다르게 췌장이 그 역할을 많이 못 해주기 때문에 피하 지방을 쌓는 게 아니라 내장으로 많이 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 피하 지방은 대사 질환으로서는 조금 영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보다는 좀 나아요. 그리고 우리 몸을 이제 보호하는 효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피하 지방이 낫다. 그래서 우리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늘어나서 당뇨가 오신 분들 보면 내장 지방도 늘긴 하지만 바깥에 베둘레 햄이라고 하잖아요. 러브 핸들이라고도 부르고 똑같은 뱃살인데 피부를 만져보면 말캉말캉하면서 지방이 만져지는 그런 뱃살이 쌓이잖아요. 그거는 피하 지방인데 그거는 그나마 내장 지방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둘 다 안 좋은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좀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만을 좀 들 수가 있는데 거미형 비만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거미형 비만. 뭐냐면 스트레스성으로 우리 콜티졸이 계속 몸에서 많이 분비가 되면 지방을 쌓는 부위가 이 목과 이제 등과 이렇게 이 체간 주위로만 쌓게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성으로 이 근육은 많이 빠지고 그러면서 팔다리는 얇아지고 체간 굵어지는 그런 비만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거미형 비만, 콜티졸형 비만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안 좋은 건 마찬가지죠. 콜티졸 호르몬이 계속 스트레스성으로 자극을 하면서 생긴 문제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뱃살형 비만인 피하지방형 비만으로 또 이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뭐 뱃살마다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뭐 피하 지방, 뭐 내장 지방. 그럼 얘네들이 혹시 배가 나오는 모양도 좀 다른가요? 사실 그 술이나 스트레스나 뭐 혈당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세 개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딱 구분해서 뭐 혈당 배는 딱 이런 배다 뭐 이런 건 없긴 합니다. 근데 조금 그나마 일부러 좀 구분을 억지로라도 해보자면 이제 술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주 이력이 있고 아침에 많이 붓는 분들이 이제 술배를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좀 단단하고 팽팽한 게 특징일 수가 있습니다. 운동에 굉장히 저항하는 또 성질이 있고 스트레스성 배는 이제 수면 부족이 있거나 야간 폭식이 있는 경우에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이분들도 배가 좀 단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상복부나 이제 상체 쪽으로 좀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이제 고강도 운동에 오히려 반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직장 스트레스, 수면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좀 확실히 스트레스 배인 것 같다 하면 좀 가벼운 운동부터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혈당 배는 이제 식곤증, 식후 졸음, 그 다음에 이제 당 중독, 뭐 이런 병력이 있을 때 좀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이제 피하 지방도 많은 게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운동에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혈당만큼 운동으로 커버가 다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운동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폐경. 갱년기 여성, 40대 후반 여성분들이 이제 폐경 시점 관련해서 배가 나온다. 이제 이게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서양 배형에서 사과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젊을 때는 여성분들이 이제 가슴이나 엉덩이 위주로 찌는데 40대 후반부터 이제 허리, 우리 그 허리가 없어졌다 이런 분들. 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이제 굉장히 물렁물렁한 게 특징입니다. 근감소가 주로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 운동 위주로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제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난 진짜 유독 배는 안 빠진다, 다 말랐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호소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유독 똥배만 안 빠지는 분들의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도 운동 지도하다 보면 네. 대부분 금은제로들 많이 오시거든요. 네. 네, 그분들의 최고의 공통점은 걷기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근력 운동을 뭐 가볍게라도 꾸준히 하는 형태가 좀 필요한데 일단 근력 운동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 재미없잖아요. 물론 걷기 운동도 재미없지만 그래도 걷기는 어쨌든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니까 하기 싫어도 뭐 이동하더라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없는 분들이 특히 또 뱃살이 많이 찝니다. 실제로 허벅지에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많이 또 저장할 수도 있고 네. 우리 몸에서 신체의 큰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앉아 있으면 이런 근육이 계속 잠들어요. 네.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아랫배가 특히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코어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 몸무게와 별도로 배 근육, 그러니까 네. 코어 근육들이 약하면 얘네가 더 늘어나 있고 힘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때려주는 것만으로도 이 근육들이 나도 모르게 좀 긴장을 하게 되는 것들도 있어서 뭔가 복대를 차고 있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몸무게는 똑같은데 배가 들어가 보이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간식을 좀 자주 드세요. 뭐 조금씩 과자든 뭐 초콜릿이든 빵이든 조금씩 뭔가를 계속 드시는 분들은 식사를 했으면 일정 부분은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좀 장을 쉬게 해줘서 이 혈당 조절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뭐가 조금씩 계속 들어가니까 혈당이 안정되지 않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출렁이게 되면서 또 배가 유독 찌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이 잠이 부족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뇌에서 위협으로 간주를 해요. 우리 두뇌가 생존의 위협으로 파악을 하게 되면서 더 자극적이고 단 음식을 먹게 되는 패턴이 오고 그게 결국에는 또 아랫배로 가고 아랫배가 찌니까 또 피곤하고 안 움직이면 또 살찌고 악순환이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네요. 이 뱃살만 유독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코어 운동을 좀 같이 해라.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건강식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런 거 좀 위험한 음식이다 하는 게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대부분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건강식이 맞고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쁜 음식이 맞긴 한데 건강식으로 알려졌지만 굳이 하나 꼽자면 저는 이제 하나만 꼽자면 제로 과자를 좀 제로 과자. 제로 네, 과자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너무 잘 나와요 요즘. 네. 당류 제로 이렇게 써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아, 무슨 오 박사 뭐 이런 거. 이게 그 실제로 뭐 생업에 또 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너무 조심스럽긴 한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음식이긴 합니다. 이게 왜냐면 개념적으로 설명했을 때 과자라는 게 뭐 밀가루 90에 뭐 설탕 1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그 정도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설탕의 10부분을 인공감미로 바꾸는 겁니다. 제로 과자라는 게. 그러면 밀가루 90은 그대로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로를 신경 쓰면 안 되겠네요. 이제 제로라고 막 위안을 하고 더 먹는 효과가 명확하게 관찰 연구에 있었다. 네, 신기하다. 이거는 그냥 결론이 난 대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진짜 현실적으로 자주 먹는 음식들을 가지고 뱃살 관리 관점에서 티어를 나눠 볼 텐데요.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포만감과 폭식 억제에 도움이 되는지, 실제로 내장 지방이나 체중 관리에 유리한 음식인지 저희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S, A, B, C 등급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S는 적극 추천, A 등급은 꽤 도움이 된다, B 등급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다, C 등급은 뱃살 관리엔 비추천이다 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온 게 계란이네요. 계란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등급을 주시겠어요? 네, 계란은 만약에 준다 그러면 우리 뱃살의 영향이나 당 영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S를 줄 수 있다. 다만 이제 계란 먹을 때에 그냥 계란에 또 성상이 있잖아요. 계란의 난각 번호를 좀 1, 2번으로 가능하면 챙겨서 요즘 마트에 가면 1, 2번 다 이렇게 따로 팔더라고요. 난각 번호를 보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방의 비율이 좋은 오메가3 비율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난각 번호 1번이나 2번 계란으로 해서 삶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볍게 기름 많이 치지 않고 부쳐서 먹는다면 그러면 괜찮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분 동의하시나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S를 주고 싶고요. 네. 이제 계란이 결과적으로 충분히 먹어주면 탄수화물을 덜 먹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뱃살이라든지 혈당 조절을 할 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계란은 S 주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릭 요거트네요. 자, 요거트 아니고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인데 당이 첨가된 요거트입니까? 무가당 요거트입니까? 요거 무가당으로 치고- 가겠습니다. 무가당. 네, 좋습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 자, 어떤 등급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S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네, 무가당이니까. 무가당. 네, 사실 이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굿닥터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이제 두 개의 제품을 꼽아주셨고, 저는 제가 봤을 때도 그 두 개는 정말 깔 게 없더라고요. 심지어 뭐 모든 면이 좋은데 가격도 제일 싸.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정말 뭐 굿닥터든 아니든 이건 사 먹어야 돼. 혹시 제품 정보 그냥 주실 수 있나요? 저희 하나는 광고 아니니까. 메일 바이오, 두 번째는 파클랜드 시그니처. 이거는 깔 게 없다 정말. 근데 다만 이제 사실 이 두 제품이 월등히 뛰어나서 그렇지 그 굿닥터님의 그 기준 자체는 너무나 엄격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그릭 요거트 드시는 방법 그냥 간단하게 당류는 100g당 5g이야. 예, 단백질은 8g 이상. 그러니까 많이 꾸덕한 거. 예, 요렇게만 고르면, 그렇게 뭐 유화제 뭐 이런 것까지 굿닥터님처럼 안 따져도 요 정도만 해도 좋은 그릭 요거트를 살 수가 있고, 하지만 그 두 개는 정말 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제가 그릭 요거트를 먹다가 좀 너무 꾸덕해서 그냥 요거트로 넘어갔거든요. 물론 무가당입니다. 요거트도 괜찮나요?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유당이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유청을 걸은 건데, 그러니까 유청 단백질이 더 걸러지죠. 그래서 포만감 측면에서 그릭 요거트가 압도적이긴 합니다. 요거트도 당연히 그 몸에 나쁘지 않고 굉장히 건강한 음식 중에 하나고, 다만 천연당이 조금 들어있어서, 그 무가당 요거트여도 유당 자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당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는 건 염두에 두고 드시면 될 것 같고, 다이어트 목적이라면 그릭 요거트 선택하셔야죠. 왜냐하면 이제 유청 단백질이 걸러지면서 카제인 단백의 비율이 늘어나요. 그릭 요거트가 이게 정말 소화가 안 됩니다. 그게 정말 포만감이 큽니다. 예, 요거트 자체도 카제인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그릭 요거트는 더 함유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뭐 물과 함께 드신다면, 너무 꾸덕하다면 블루베리 같은 거 넣어도 되고,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회원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무가당 이거를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그것만 드시면 괜찮은데 또 먹다가 질리거나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또 꿀을 넣거나 시리얼에다가 넣어 먹거나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음식이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걸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도 뇌에 또 보상을 주는 개념에서는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블루베리 넣어 먹는 거 너무 좋아요. 예, 그게 넣어 먹으면은 블루베리가 또 이제 얼려서 같이 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꾸덕꾸덕했던 게 더 찬기가 가해지면서 더 덩어리지거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돼버려, 아이스크림. 예,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는다 생각하고 먹으면 더 재미있고 맛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 블루베리 안에 있는 이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도 우리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거고, 또 블루베리는 껍질째 먹는 과일이기도 하고 당분도 이제 많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옵션입니다. 지금 계란이랑 그릭 요거트 무가당 둘 다 S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뭘 받을지 궁금하네요. 자, 오트밀 나왔습니다. 오트밀 어떤 등급 주고 싶으세요? 저는 A 등급을 주고 싶습니다. A. 오트밀 자체는 정말 식이섬유도 많고 포만감도 주고 참 좋은데, 네. 역시나 아까 그 무가당 요거트와 같은 개념으로 또 거기다가 뭐를 얹어서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심하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트밀을 이제 곡류로 먹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뻥튀기식으로 쪄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칩이나 무슨 쿠키처럼 만들어서 먹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되게 잘 골라야 돼요. 이것도 단단하게 굳힐 때 거기에 뭘로 다 붙였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트밀을 그냥 뭐 현미밥처럼 그렇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고를 때 그 안에 뭐 물엿이라든지 뭐 가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진 않는지를 생각을 해서 예, 고르셔야 된다. 네, 그런 걸 잘 고르신다는 가정하에는 뭐 S까지는 아니어도 A 저는 동의합니다. A 정확하게 동의하고, 이제 이 오트밀이라는 게 워낙 이제 가공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리라는 게 사실 이제 혈당 측면에서 가장 좋은 곡물 투톱 중에 하나거든요. 귀리 볼입니다. 예, 둘 다 공통점이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예, 가장 좋은 식이섬유 탑티어가 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 혈당 뭐 비만 측면에서 다 좋은데, 이제 귀리나 보리는 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귀리 밥으로 해서 먹어도 됩니다. 꼭 이걸 뭐 가공을 해서 뭐 이렇게 먹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시리얼 형태로 말려가지고 이제 설탕을 바르고 이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C 등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태에 따라서 오트밀은 A 정도 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다음 음식은 제가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떡볶이입니다. 등급을 주신다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슬퍼져요 갑자기.
아 모양으로 네 C. 떡볶이는 정말 원재료도 떡이어서 우리가 네. 빵떡면 피하라고 하는 이유가 갈아서 만든 그러니까 쌀 떡볶이든 밀 떡볶이든 똑같아요. 그렇죠. 갈아 가지고 만들어서 입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는 이제 씹는 맛이 있고 쫀득쫀득하지만 사실은 위에서 소장에서 내려가면서 그냥 흐트러지는 듯이 녹아가서 액체로 이제 소장에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혈당 빨리 오는 거에다가 이제 그 떡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깥에 있는 고추장과 물엿과 이런 게 다 혼합된 그런 소스를 발라 먹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만 먹습니까? 순대도 먹어야죠. 튀김도 먹어야죠. 이렇게 소스 맛있는 걸로다가 먹으면 혈당 피크죠, 피크. 네. 만장일치로 C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 이거 진짜 궁금해요. 저도 다이어트 해야지, 건강한 거 먹어야지 하면서 사실 서브웨이 많이 가거든요. 네, 서브웨이는 과연 똥배를 빼는데 도움이 될지 자 등급을 주신다면요. 이게 서브웨이 어려운데 일단은 뭐 서브웨이 전체 서브웨이 메뉴가 너무 많잖아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B 주겠습니다. B. B. 예. A 주기에는 그렇고 또 잘 고르면 A도 있긴 있거든요. 네. 네, 저는 B 정도. 왜냐하면 다른 햄버거나 뭐 이런 것들보다 또 거기엔 세트로 했어도 무슨 튀김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는 않고 탄산음료는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세트로 해도 그나마 다른 메이커보단 나은데 샌드위치만 봤을 때는 바깥에 있는 뭐 빵을 뭐 호밀빵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결국은 빵은 빵이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한 빵이어도 당분을 꽤 많이 섭취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안에 들어가는 게 채소 중심으로 우리가 고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메뉴 중에서 비건 메뉴라든지 아니면은 버섯 메뉴로 고기 대신에 버섯을 넣는 그런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선택을 하면은 빵 외에는 나머지는 꽤 괜찮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양파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C까지는 아니다. 다른 햄버거나 이런 것들은 뭐 소스도 많이 들어가고 고기도 태운 패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튀긴 무슨 닭고기라든지 아니면은 새우버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비하면 B까지는 올릴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의 꿀조합은 버섯이 들어간 메뉴가 있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밖에서 먹어야 되는 기회가 있으면 그걸로 해가지고 서픽으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버섯 들어간 메뉴 그걸로 선택해서 먹습니다. 소스는 웬만하면 빼는 게 좋은 소스는 다 거죠? 빼고 먹어요. 그리고 탄산음료 안 먹고요. 그냥 물 한 잔만 해가지고 그렇게 먹어요. 두 분은 어떤 등급 주시겠어요? 저는 A 등급을 주고 싶습니다. 오, 에이. 생각보다 우리가 뱃살을 빼거나 혈당 조절할 때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배고프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뭔가 밖에서 좀 챙겨 먹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서브웨이 가면 이 빵에 뭐가 들어갔고 뭐가 덜 들어갔는지 내 눈으로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예를 들어서 빵이나 소스도 좀 건강하게 고를 수도 있고 또 단백질은 늘리고 야채도 늘리고 해서 건강한 빵을 나름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 두뇌에서는 나는 뭐라도 먹을 때 선택하는 사람이야. 나는 무의식에 먹지 않아 라고 하는 또 하나의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훈련을 또 하다 보면 또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가공식품은 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완제품이니까 이게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서브웨이는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역시나 또 한 번쯤은 서브웨이도 그 맛있지만 살찌는 것도 많잖아요. 네, 많아요. 그런 건 또 한 번씩 먹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맥락으로 늘 진행을 합니다. 늘 건강하게 먹어주다가 네. 나 오늘은 그냥 나쁘게 먹을 거야. 네. 그날은 진짜 미루다가 먹는 겁니다. 예, 이런 개념으로 저는 지도를 하고 좀 있습니다. 후하셔서 네. 이렇게만 듣고 싶어요. 일단 이렇게 고르는 것 자체가 내가 이런 거를 관리하고 연습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에요. 그러게요. 그런 측면에서 A를 주셨는데 자 A냐 B냐 손에 달렸습니다. 저는 B이긴 한데 저는 서브웨이를 전혀 몰라요. 몰라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오 조사까지. 역시 조사맨. 네, 네. 딩 GP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설명해 주시죠 GPT님. 9그레인 빵에 그릴드 치킨에 채소에 소스 채소 하면은 A급. 네. 화이트 브레드에 참치 마요에 쿠키 세트 하면 C급. 아 진짜 GPT 같아요. 딩GPT 나 오늘 서베이 가는데 뭐 먹을까? 추천해줘. 근데 정말 제가 여기 와서 말씀 듣다가 제일 오늘 처음으로 감동받은 부분이 이 말입니다. 그 서브웨이라는 거는 사실 맥도날드는 완제품을 사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서브웨이는 내가 건강한 행동을 선택한다. 예, 그런 행위라는 게 사실은 이제 자기 효능감을 올리거든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야. 이게 다시 한 번 더 나를 더
뒤에는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런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서브웨이는 B였지만 저는 A로 다시 올리고 싶습니다. 오. 자, 교수님 어떻게 A 올리는 거? 네네네. 듣고 보니까 설득이 확 됐어요.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아 효능감이 올라간답니다. 아유 A로 가야죠. 아니, 선택 바꾸시는 거 처음 봤어요. 네네네. 이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서브웨이 A입니다. 다음은 순두부찌개. 이것도 좀 불안한데요. 자, 순두부찌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B입니다. 순두부는 S입니다. 순두부는 S고요. 순두부찌개는 A입니다. 순두부찌개와 밥은 B입니다. 근데 순두부찌개는 밥을 안 먹을 수가 당연히 없고 생각보다 꽤 많이 먹습니다. 이게 짜기 때문에 그래서 순두부를 드시면 어떨까? 찌개랑 밥 대신에 순두부만 먹어라. 순두부만 먹어라. 저희가 찌개인데 이 찌개를 빼버리겠습니다. 순두부를 먹어라. 그리고 순두부찌개에 또 빠지지 않는 게 계란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B까지는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나. 마지막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곱창입니다. 어떤 등급을 주시겠어요? 곱창 다 같이 하죠 뭐. 곱창은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이긴 한데요. 확실한 거는 보상적인 측면에서는 완전 A급을 줄 수 있을 만큼 떡볶이와 대등할 정도로 사실 평생 안 먹고는 대부분의 특히 여성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하다 보면 저도 초보 트레이너 할 때는 무조건 못 먹게 했었는데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하루 정도 곱창을 정말 배불리게 먹는 날은 정해주는 것도 보상적인 측면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결국에는 살 빼고 싶어서잖아요. 요즘에 또 비만 치료 시장은 어떤지도 점검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콘텐츠에서도 위고비, 마운자로 이 친구들 아주 팩트로 다뤘었는데 또 궁금하시면 전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대표되는 GLP-1 계열 치료제들이 이 단순한 체중 감량의 영역을 넘어서 심혈관 질환과 항암 효과까지 입증이 되면서 이 필수 의료제로 진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게다가 또 동시에 이 시장의 판도를 다시 한번 뒤흔들 일라이릴리의 차세대 신약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와, 요즘 뉴스 보면은 마흔자로 위고비가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심혈관 질환을 낮췄다, 뇌 건강을 올렸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대사 질환을 다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차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계속 맞으면서 살 수는 없을 것이고, 근데 그런 와중에 GLP-1 먹는 약도 지금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 이름이 오르포글리프론이라고 하던데 먹는 GLP-1 이것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고, 이번에 나온 게 3중제제로 나온 게 이제 원래는 이제 GLP-1이랑 그다음에 GIP라는 거랑 같이 들어있는 게 이제 마운자로였는데 젯바운드라고도 부르고, 근데 이번에 나온 게 레타투르티드, 요거는 글루카곤이 추가가 된 거래요. 글루카곤 추가됐다는 얘기는 이제 당을 이제 근육 속에 이제 저장됐던 거를 갖다 쓰는 그 용도를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더 몸에서 지방산을 빨리 대사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주는 거죠. 퍼센트로 보면은 원래 위고비가 18% 정도의 체중을 낮췄다 그러면 마운자로가 21%그 정도를 낮췄는데 이 신약은 24% 이렇게 낮춘다고 하니까 훨씬 뛰어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우리 100kg 기준으로 하면 그럼 25%, 24kg가 쑥 하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양인데 대단한 약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급 감량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차세대 신약이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방금 거의 다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트리플 G라고 해서 원래 이제 몸에서 나오는 인크레틴 그 식욕 억제 호르몬이 원래 나오는 걸 이제 GLP-1, GIP 이렇게 두 개를 건드린 겁니다. 두 개 나오게 해라. 이렇게 한 게 이제 위고비 마운자로였는데, 위고비는 한 개, 마운자로는 두 개였는데 이제 세 개까지 한 겁니다.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만 주사 그게 뭔데 입맛 떨어뜨리게 해서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런 겁니다. 이 두 개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방이 살살 녹는 그런 주사 없나?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어도 녹는 거 없나? 그게 글루카곤입니다. 이 글루카곤의 문제가 뭐냐면 당이 올라요. 지방을 녹여서 당을 만들기 때문에 당뇨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못 썼던 건데 이 두 개가 이제 사실은 위고비 마운자로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당뇨약이었습니다.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혈당 떨어지는 거 두 개에 붙여 놓으니까 혈당이 올라도 만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두 개 내리는 거에다가 올리는 걸 붙여놓으니까 내리는 두 개는 식욕을 떨어뜨리고 올리는 애는 이제 지방을 태우니까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24%였는데 최근 연구에서 고도비만 환자들만 모았을 때 28%. 그래서 이게 이제 비만 대사 수술, 위 절제 수술과 맞먹는다. 뭐 그 정도 효과까지 와서 레타트루티드 이제 아마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쯤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나오면 정말 이제 수술 안 받고도 고도 비만 환자분들 뭐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비만은 극복이 될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비만 치료제 주사에도 먹는 약까지 나오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쓰실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거를 쓰면서 운동 안 하고 그냥 나 이거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좀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근육 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운동 안 하고 있으면 이 근육 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돼 있거든요. 쥐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쥐한테 일부러 다리를 못 움직이게 깁스를 하고서 이거를 이제 먹여봤더니 쥐가 다리 못 움직이니까 근육이 훨씬 더 많이 빠지더라. 근데 그렇지 않고 활발하게 운동을 하는 그런 쥐는 25%는 근육이 빠진 게 맞는데 40%가 빠졌는데 그 중에서 25%는 근육이 빠진 게 맞는데 나머지 15%는 간의 무게가 줄어들었대요. 지방간을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또 장점이 있다. 그래서 활발하게 운동을 할 때는 그 효과가 커지는데 그렇지 않고 운동을 억제를 한 상태라면 그러면 그런 지방을 줄이고 간 줄이고 이러는 것들이 더 나빠질 수가 있다. 근육이 더 많이 빠진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이걸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이 비만 치료제를 쓸 때는 운동을 필수로 같이 해야 된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비만 치료제를 맞고 단기적으로 살이 잘 빠졌는데 결과적으로 근육이 빠지고 몸이 망가지는 걸 건강검진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저한테 운동을 하러 오는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운동을 하다가 좀 더 뭔가 속도를 향상시키고 싶은 마음이나 의료적인 문제 때문에 비만 치료제를 맞으면서 같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말씀처럼 효과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뭔가 더 안정감을 느끼시고 제가 옆에서도 보니까 식욕 조절도 잘하시고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실 끝내면 이제 비만 주사가 근육을 빼는 약처럼 이제 보일까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어떤 다이어트는 근육은 빠집니다. 다이어트라는 거의 특성이지 비만 주사만의 어떤 특이한 부작용은 아니고 아주 운동 초보에서 뭐 상승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제 지방만 빠지고 근육은 늘고 뭐 그런 경우도 아주 예외적으로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살 빼면 무조건 어떤 방법으로 빼든 근육은 빠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감소라는 거는 다이어트에서 이제 선방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고 이제 비만 주사에서는 상당히 선방률이 높습니다. 상당히 꽤 보존되는 편에 속하고 운동을 해야죠. 당연히 운동해야죠. 당연히 운동을 아까 우리가 첫 질문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마른 사람도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마른 사람도 하는데 비만 주사 맞는 사람 당연히 하셔야죠. 마른 사람도 운동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국 뱃살은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혈당, 식습관, 운동 방식, 또 생활 패턴이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건강식처럼 보이는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러닝 같은 운동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만의 뱃살 관리 꿀팁이나 실제 효과를 봤던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